안녕하세요. 02시 23분에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주가가 3시 33분 정도에 끝난 주가 끝나고 제가 생각한 영상을 올리고 생각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화면이 이게 뒤에서 가로등이 비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비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득문득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쓸데기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특공연대 아파트예요. 특공부대원들. 요즘에는 이제 그전에는 가족들이 와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요즘에는 혼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특공연대인데, 특공연대를 왜 비치냐면은 국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올리는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뜻이 다 있어요. 뜻. 제가 이제 요즘에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생각하면은 엔딩이 어디로 가냐면 우주로 가요. 우주로. 다른 동영상에서 올렸는데 그만큼 생각이 쭉 연결이 돼요. 드라마틱하게. 그거는 늘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제가 특별히 꽂힌 데도 있고, 어차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줄거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새로운 뭐 특별한 상황이 안 발생하고, 그럼 지금이야 물론 특별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나라가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뭐 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심각하다고 집회하고 목소리를 진짜 터지게 각성하자 그러는데, 이게 경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지금은 감성에 있어서 무감각하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또 그렇지도 않고도 있고, 뭐랄까 핵가족화가 돼갖고 집단적이지 않고 그냥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니까 뭐 내가 내 입장에서 그냥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거니까, 내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먼 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문득 생각한 게, 우리가 저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이재명이가 주가 5천을 갖다 딱 약점을 보였어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딱 벽에 막혔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너무 강해졌어요. 중국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오래전부터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중국이 작업을 하는데도 국가 지도층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생각하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하지만
본질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들도 알겠죠. 시대의 흐름을. 정보도 많고 또 흘러가는 그 주체에 다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겠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지금은 인터넷이고 유튜브고 저는 뭐 SNS나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저는 그전에는 국내 이제 검색 엔진 검색을 했고 이제 지금은 유튜브에서 대부분 정보를 세계적인 정보는 다 얻어요. 근데 저는 좋은 정보, 이게 정확한 정보만 다 주면 분석력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에요. 물론 대부분 다 좋겠지만 전 그래요, 특별히. 그랬을 때 세상 흐름 알잖아요. 그 제가 이제 생각하고 성찰하고 관찰하고 끊임없이 살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게 제가 주식을 해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전문가들이 많겠죠.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강함은 부드러움만 못하다. 왜 강함은 부드러움만 못하다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해요. 제가 칼이라 그래요. 칼. 판단도 빠르고 결단도 빠르고 또 불이 이렇게 좀 약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뭐 저도 사람이니까 뭐 무조건 막 무대뽀로 막 하고 그러지 않죠. 그 제가 시비 걸고 뭐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게 방송이 제 자랑 같은데 사실 제 자랑이 아니고 이게 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방송이에요. 세상에 방송하면서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방송은 없잖아요. 포장을 해서 좋은 면만 보이지.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제 치부를 드러내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저도 약점이 많죠. 약점이 많은데 지금 이 도로가 그전에는 좀 차도 다니고 그랬어요. 여행객들이. 근데 지금은 한 9시, 10시 되면 적막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세상의 답은 내 자신부터 시작한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부처님 제가 이제 뭐 장자나 노자나 순자나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사상가들 좋아하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물론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죠. 부처님의 제가 그 전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명상의 시간이라든 이런 거 이렇게 딱 단체를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딱 명상의 시간 이런 방송을 틀어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요. 딴 데 들어요. 근데 저는 귀를 쫑긋하게 고 듣는 거예요. 저는 좋고 이렇게 실용적이고 실학적이고 뭐 탈무드라도 이렇게 어떤 세상 처세술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도 뭐 지금 저희가 개털이니까 이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나 같은 놈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딸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한글을 늦게 알았어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한글을 너무 늦게 알아갖고 제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기가 죽었어요. 기가. 저 같은 사람은 기를 키워주면은 그 저에 대해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모든 답은 자기 자신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집 입학하자마자 그 선생님이 처음 우리 입학해서 이제 딱 반에 이제 반 배치가 되고 딱 입장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이름 쓸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 쓸 수 있는 사람. 그랬는데 제가 나서기 좋아하죠. 손을 딱 들고 내 이름을 쓸 줄 알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름은 배웠잖아요. 한글은 깨우치지 못하고 한글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이제 쓰는 걸 알았죠. 제가 앞에 가서 제 이름을 딱 썼어요. 제가 집에서 아명 이름을 알았어요. 이를테면 뭐 호수, 본명은 호호인데 집에서는 호수라고 이제 이렇게 제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이 호수라고 알고 있지 호적에 호호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호적 이름을 통용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딱 나가서 호수라는 이름을 딱 썼어요, 칠판에.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호적하고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름을 딱 썼는데 반응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배운 대로 썼는데. 이게 시작이야.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지방에서, 남쪽 지방에서 경기도, 그것도 이제 경기도도 가장 치열해요. 수도권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밀려나갖고 경기도 이제 수도권하고 주위, 그 말 그대로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랄까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와서 이사를 왔는데 사투리 쓰는 애가 왔으니까 완전히 진짜 경기도 진짜 말 그대로 인성 이상한 애들, 바글바글한 곳에 제가 온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7살 때까지만 해도 골목대장이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좀 인원이 많았어요. 동네 좀 인원이. 그래서 제 나이 또래 해갖고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때만 해도 제가 60년 후반생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때잖아요. 그 외할아버지 한 말이 있어요. 동네 애들 딱 불러놓고 저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유전적인 건데, 어머니, 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제 주위 분들이, 제가 이제 성장할 때 이제 부모님 이렇게 주위에 많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글을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한글은 모르는데 숫자는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족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게 일심동체로 생각해요. 부모님의 좋은 면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한글도 모르고 학교에 들어갔고 초등학교 때, 그렇지만 이제 숫자는 이제 정확하게 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애들을 불러놓고 숫자를 가르쳐주면 제가 똑똑했대요. 가장 잘 알았대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제가 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외할아버지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물론 한글은 깨우치지 못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명언이랄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생활력도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일밖에 모르시고 또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보부상을 하셨어요. 보부상을 하셔갖고 이 장사라든지 성실, 검소 이렇게 했고, 지금 잘
잘 사는 분이에요. 시골에서 옛날에 좀 잘 산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동네 유지 정도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실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에요. 그런 면도 있고 한면으로 또 유전적으로 또 그런 것도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럼 초등학교 때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으면 학교락도 열심히 다니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과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제 때는 그랬지만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갖고 진짜 천재들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쪽으로. 근데 제가 초등학교 딱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칠판에 제 이름을 딱 쓰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딱 나가서 썼는데, 그게 호적 이름을 써야 되는데 동네에서 부르는 그냥 아명을 써버린 거예요. 그 틀리잖아요. 그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럼 제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기가 죽었고, 뭐 동네에서도 그렇고, 동네도 지금 생각하면 동네 형들이나 이렇게 친구나 이렇게 애들 보면 생양아치들,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나쁜 놈들 제가 속을 해서 자랐어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인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10명 중에 좀 이렇게 정의롭고 뭐 옆에 사람 이해해주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런 애들이 10명 중에 저희 사촌도 마찬가지고 더 나빴어요. 더 절 괴롭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 보니까 뭐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시골에 7살 때까지는 7살 제가 겨울에 이사 와서 8살 오자마자 바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너무너무 사랑. 그 대장이었고 골목 대장이었고 그랬는데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학교 저기 뭐 왕따 시키고 이런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보다 싸움 못하는 애들이 주위 애들 괴롭히고는 가만히 안 놔뒀다고. 전 제가 봐갖고 아니다 싶으면 그 행동을 다 해버려요. 그렇다고 뭐 학교 다니면서 그런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못되고 뭐 이렇게 이런 애들하고 또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어울려요, 같이. 왜? 동네 친구들이니까, 또래니까. 그 제가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그냥 살은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깨우쳤다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저는 솔직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다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좋은 쪽으로 인정해요. 근데 명함이 없는 거예요. 명함. 우리가 말하는 명함, 뭐랄까 이렇게 배경 이런 게, 명함이랄까 이런 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슬이 서말이면 뭐예요? 껴야 보이지. 그 우습게 알 수도 있고 또 지나치고. 그래서 제가 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막 그런 이제 어떤 만남이 있으면 제가 막 나서갖고 막 이렇게 대시를 해야 되는데, 대시를 하려면 또 그만큼 또 거기에 따른 또 저기 있잖아요. 거기도 또 재물이 다 필요하잖아요. 어울리려면 수준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그냥 산속에 있는 거예요. 산속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나가봤자 어차피 나가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주위에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내가 뭘 이렇게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없으면서도 뭘 하자 그러든가 뭐 해달라 그러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리고 굳이 내가 대안도 없는데,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뭔가 할 수 있는 뭐랄까 아이디어랄까 아이템 이런 게 있어야지만 유치를 하잖아요. 투자 유치를 한다든가.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아이디어만 갖고도, 말로만 갖고도 좀 매덕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었어. 솔직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젊었을 때 패기와 야망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제가 어떤 피해를 줬다든가 아니 피해를 받았다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사기꾼이 되는 방법은 도둑놈, 그러니까 사기꾼이랄까 이렇게 뭐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게, 나는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그랬는데 내 위에 단계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락동에서 물건을 띄워오는데 나는 가락동에서 최고 좋은 물건을 띄워와서 마진을 한 뭐 20% 받겠다. 소박한 마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락동에서 이제 좋은 물건을 띄워왔는데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줘야 돼요. 나와 같이. 근데 그 사람이 좋은 물건을 준다고 해놓고는 좋은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진을 20% 보니까 그 사람도 20%를 주고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100%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물건을 받는 사람이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가격을 다 알아보고 물건도 알아보죠. 처음엔 좋은 걸 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물건이, 나는 무척 좋은 걸 준다고 해갖고 자두를 사왔잖아요. 자두가 빛깔이 좋더라고요. 근데 자두를 빛깔이 좋고 비싸게 사왔는데, 믿고 이렇게 사왔는데 그거를 팔았어요, 손님들한테. 근데 손님들이 그때 자두도 좋으니까, 물건이 좋으니까 많이 샀어요. 가격도 좋고 그랬고. 근데 손님들이 그 자두를 사갖고 자두를 들고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딴 걸 팔았냐고. 왜 그냥 전 좋은 거 팔았는데 무슨 일이냐니까, 자두를 갖다가 딱 까보니까, 쪼개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두가 벌레가 많이 먹어요. 껍질을 이렇게 입어도 이게 자두라는 열매가 이 과일 안에서 썩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자두는 재배하기가, 진짜 저도 자두 나무 심었는데 자두는 못 따먹었어요. 다른 과일은 다 한 번씩 따먹었는데 자두는 왜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 중간에 다 죽어버리니까. 자두는 보니까 20몇 번의 25번 정도 약을 쳐야지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약을 쳐야 되는 과일이 키우기가 힘든 거죠. 물론 이제 자두가 저희 어렸을 때 농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자두가 약도 안 줬는데도 잘 달더라고요. 자두 진짜 맛있잖아요. 직접 자연에서 이렇게 익은 거 따먹으면 진짜 맛있어. 꿀이에요, 꿀. 제가 과일 중에 자두를 최고 좋아하는데 그런 자두를 팔았는데 쪼갰더니 그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는 진짜 손님들한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두 거의 다 팔았거든요. 여기저기 막. 그럼 그 성질나서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놈들에 실망을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다음에 다시는 상담 안 한다고. 이런 개념이에요.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질 같은 걸,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과정을 중요시해야 돼요.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진짜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는가,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 과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직원을 뽑는다든가 사람을 쓰는 용병수나 이런 걸, 손자병법도 물론 읽었죠. 제가 안 읽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읽었죠. 그렇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말하는 게 아주 교수처럼 얘기하지 않고 하니까 제가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박하고 순박하고 하니까. 제가 그럼 마르크스, 레닌,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아닌데 저는 인물평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하고 같이 조금만 생활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장점이 많은지 약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다 알 수 있어요.
인성도 알 수 있고. 마르크스 얘기를 해줄게요. 레닌 얘기를 해줄게요. 레닌이 아닌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창립했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주의를 한 게 뭐냐면 경험이 약했어요. 그 사람 기자 출신이라 그러는데 간접 경험을 하고 이론을 완성시킨 거예요.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 이론을 완성시키면은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약에 마르크스가 간접주의가 아니고 진짜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사회주의라는 이론을 완성시켰다면 그건 정신병자 아니면 그 이론책을 쓰질 않았을 거예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라는 이론 자체가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골방에서 담배 피고 막 그러면서 폐병 걸릴 정도로 가족들은 뭐 담배 한 개 마시고 상관없이 자기 뭐 꽂혀갖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탁상머리 이론이에요. 탁상머리 이론. 탁상머리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냥 이론이에요. 현실하고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역사의 어떤 인물하고도 그냥 같이 대화가 돼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대화하는 게 이것도 영상에 다 올렸던 거예요. 제 동영상에 다 있어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났냐? 잘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다 통해요. 누가 됐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것도 솔직히 될 수 없는 건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은 다 잘. 그 전에는 이제 좀 강해갖고 나쁜 놈들은 응징하고 좋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 제가 경험주의이긴 한데 뭐가 또 장점이냐면 그 경험을 한 곳에서 깨달음을 다 얻었어요. 답을 다 얻었어요. 대부분. 답을 얻으면 그냥 그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답을 얻는다든가 거기서 어떤 뭐 포기를 해야 되면서 나름대로 정립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축적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직업을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돼요. 들렀다고 보면 돼요. 뭐 남들처럼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꾸준히 한 건 아니고 장인처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체험식으로도 하고 좀 거기서 그러면서 대부분 답을 얻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간에 어떤 체험을 하든 간에 그 얘기거리가 많다는 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답까지 다 제시돼요. 공감할 수 있는 답. 물론 이제 능력치가 안 되면 맨날 얘기해봤자 속이 경일기죠.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능력치가 다 틀려요. 사람이 수준이 다 똑같다 그러면 똑같다고 하는 놈들은 그 도둑놈들이에요. 위선자들이고. 인간은 능력치가 다 틀리죠. 차별이 되죠. 잘난 사람 있고 머리 좋은 사람 있고 기억력 좋은 사람들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고 다 천차만별이죠. 그걸 인정하는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인간은 다 동등하다. 개는 그냥 개죠. 야, 개새끼들 좋다고 쫓아오는데 쫑구야 쫓아오죠. 이렇게 쫑구야 얘네들 저녁이라서 제가 차가 없어갖고 찾길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못 나오게 해요. 낮에는 못 나오게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야행성이 돼갖고 밤에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좋다고 해요. 낮에는 못 오게 하니까 눈치 보고 안 녹는데 못 오게 하죠. 제가 가라고. 밤에는 이렇게 좋아해요. 개는 그냥 개예요. 차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대한다든가 뭐 특별히 개들 잘못하죠. 말썽 부리고 땅 다 패고 농사 짓는 데 가서 막 다 해지기고 그러면 혼을 내줘야죠. 그래야지 안 하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알잖아요. 혼을 내줘야죠. 훈계를 해야죠. 말로 해서 안 되죠. 얘네들 그러면 매로 때리는 척을 해야죠. 겁을 줘야죠. 못하게. 그래서 또 안 하면 한 대 때려줘야죠. 한 대 때려주면 이제 아프구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자극을 줘야죠. 자극을 줘야죠. 인간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을수록 더 뭐라 그럴까, 법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개들한테 법이 없잖아요. 사람한테 법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법을 만들어 갖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이 걸레가 되고 있잖아요.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개판. 왜 법이 개판이 되는 줄 아세요? 법관 되는 사람들이 다 나이 어려갖고 공부 잘해갖고 출세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야. 검증이라는 건 이제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머리 좋고 기억력 좋고 암기력 좋고 인간이 태어날 때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걸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그 내면의 인성이라든지 어떤 사회를 보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건 검증하지 않았잖아요. 말 그대로 법률에 대해서, 학식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공부에 대해서 잘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미술을 잘 그리고 예술을 잘하고, 예술가라든지 운동가라든지 그냥 한 분야예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칼자를 준 거예요. 걔네들이 칼자를 쥐고 법을 집행하고 법관이 되고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럼 20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위에 선배들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정의롭고 그 법에 충실해갖고 걔네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법대로 집행할 수 있게, 자고 우면하지 않게끔, 돈이라든지 권력 이런 쪽에 휘둘리지 않게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법은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고, 뭐 나름대로 했고, 아니 아버지라든지 집안에 뭐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보고 배우고 자랐으면 어차피 법관이고 출세고 이런 개념이고, 뭐 가갖고 그냥 아버지가 못된 짓 하는 거 이어서 하면 되죠. 그런 애들도 있겠죠. 뭐 그런 애들이 들어온다 그래도 위에서 잡아주면 돼요. 딱 잡아주면 얘네들이 그런 짓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검사는 검사가 정치 검사를 그러지만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하는 짓거리 봐요. 그냥 이제는 대놓고 개판 치잖아요. 판사들도 무기력하고. 왜? 다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뒤지면 다 약점이죠. 약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묻어갖고 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크게 약점이 없다면, 크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 그냥 실시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다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별건 수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봐야 돼요. 전 국민에게
털어서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털어갖고 자술서식으로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내 죄를 져갖고 자술서로 다 써갖고 이거를 봉인을 하는 거예요. 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전 국민이 다 용서한다. 그 대신 앞으로 지은 죄는 엄하게 다루겠다.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나와요. 이렇게 봉인을 다 해갖고 쇼부를 다 치며 합의를 다 봐도 이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제가 학교를 거의 출석을 안 했어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한테 맨날 매맞고 애들이 괴롭히고,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뭐 이렇게 진도 학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안 갖고 못 챙겨 갖고 가고, 도시락도 뭐 안 싸가고 못 싸가고.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잖아요. 애가 촉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못 살아서 그러면은 기가 죽는데 저희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원체 검소해요. 그러니까 돈은 집에 있어요. 근데도 생활력이 너무 검소하다 보니까 저는 마음은 부자인 거예요. 왜 집에 돈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도시락 굶어도 이게 뭐 나중에 좋은 일 있고 이렇게 이런 거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위에 형제들은, 그러니까 뭐 누나라든 형은 그 부모님의 나쁜 면을 보고 자란 거예요. 제가 그 나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좋은 면을 받고, 똑같은 부모님을 봐도 자식이 나쁜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딱 객관적으로 부모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지금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면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갔는데 늘 학교 가면 매 맞으니까는 싫죠. 또 학교 안 가서 또 학교 가면 또 다시 청소해야 되고 또 매 맞고 반복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학교를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뭐 거의 출석률이 거의 없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제가 결석을 세 번밖에 안 했어요. 왜 세 번밖에 안 했냐면, 저는 기를 키워주면 잘한다 그랬잖아요. 기가 살아야 돼요. 저 기가 엄청 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그냥 우연히 노래를 하게 됐어요.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옛날 노래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니까 70년도 초반에 70년도 초에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돔이라든지 황금심이라든지 이런 옛날 아주 고전 가수들, 이미자 나오나 뭐 이런 건 아니었고, 남인수 뭐 이런 분들 돔이 뭐 남인수, 황금심 이런 분, 뭐 금상 이런 분들 하여튼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그런 제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친구들 중에. 어디 가서 그런 거야. 얘 노래 잘해. 노래 좀 듣자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선생님 계획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4학년 때 여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제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길을 살려준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딱 출석하면은, 등교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딱 1교시 시작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때 학교 공부를 시켜주잖아요. 그때는 뭐 과학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담임 선생님만은 다 가르쳤잖아요. 뭐 음악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 특별한 예체능 빼고는. 그러면 1교시 딱 시작하면은 날 앞에 딱 나오라 그래요. 제 이름 불러갖고 노래 한 곡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죠. 듣고 박수 치고. 그리고 또 1교시 딱 끝나면은 또 제 노래를 또 나와서 부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잘해주니까 제가 노래하는 재미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노래하는 재미로. 그때도 물론 한글 하나도 몰랐죠. 그냥 가방만 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한글을 몰랐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니지만 공부 시간 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한글을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한글을 띄었는지 안 됐지 뭐. 이제 저 그때부터 공부를 좀 1학년 공부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공부를. 거기서 너무 사랑을 받아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났죠. 노래 잘한다고. 5학년 올라가잖아요. 5학년 올라갔으면 또 5학년 선생님도 제 노래를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5학년 때는 이제 소풍 같은 데 가면 제가 이제 전교생 앞에서 이제 소풍 가서 노래 부르고. 그때 뭐가 또 문제였냐면 그때는 저기 노래방이라든 이렇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 인터넷이 발전됐으면 그때 노래도 많이 배웠을 거고 악보라든지 제가 악보 같은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뭐 음악을 천재들은 뭐 악보 없고 자체적으로 해서 천재는 아니었고 모창 흉내를 잘 내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좀 그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면 목소리 별로 그렇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중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귀가 살아갖고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 옛날 노래 부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저희 담임이 음악 선생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이제 4학년, 5학년에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저는 길을 살려줘야지 잘하는 사람인데 6학년 딱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도 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이 나 노래 못하게 한 거예요. 야,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옛날 노래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냐. 노래를 못하겠다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노래를 못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 못하게 돼갖고 기가 좀 죽었죠. 뭐 그래도 뭐 제가 기 죽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 넘어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더니 또 그냥 1년 동안 제가 노래 선생님 학교에서 못 불렀지만 친구들은 그래도 알잖아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반이 이제 5학년 때 반 했던 애들, 4학년 때 반 했던 애들이 6학년 때 같은 반 안 했어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또 만나잖아요. 같은 반을 하잖아요. 또 얘네들이 또 선생님한테 얘 노래 잘 불러요. 또 그래갖고 그 저는 그때 당시에 또 늘 착각인데 제가 노래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다. 왜냐면 제가 노래를 들어보잖아요. 저는 그냥 거의 지금 말하는 신동급이었어요. 신동급. 지금 뭐 노래 잘한다는 애들 그 정도로 전 진짜 너무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노래 뭐 이런 애들 이제 반에서 이제 노래 잘하고 있는 애들 레크레이션 하고 그러면 노래자랑 하고 그러면 저 급이 달랐어요. 급이. 애들도 다 그 인정해. 급이 달랐어요. 그냥. 급이 달랐어요. 급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전수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맥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맥이 다 끊겨버렸고 그 노래를 갖다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잘하고. 근데 잘했지만 너무 잘해갖고 저는 너무 쉬웠어요. 노래하는 게. 저는 노래를 갖다가 가수들이 딱 부르면 한 번 부르면 그냥 딱 듣고 그렇게 해야지 그 잘하는 줄 알았지 연습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가사에 애운다고 이렇게 뭐 그 가사는 외워야 될 정도지 막 그렇게 막 한 곡을 갖다 몇천 번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저는 뭐든지 그냥 한번 보면 잘해야 돼요. 그게 잘해야 되는 게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연습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연습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딱 듣고 바로 그냥 잘해야 되는 아이지, 누가 이거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을 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나를 딱 앉혀놓고 세상이 어떻고 공부는 어떻고 세상 살아가는 어떤 이렇게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스스로, 뭐 대부분 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냥 다 제가 주워 듣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부닥치면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박할 수가 있죠. 투박할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때 노래를 잘했는데 지금 노래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사춘기 때 변성기도 왔을 수도 있고, 노래도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다듬고 어떤 부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고치고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태보가 엄청나게 돼버린 거예요. 태보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잘 불렀고, 목소리도 뭐 거의 뭐 저는 여자 목소리는 여자같이 부르고 남자는 남자, 그러니까 모창에 가까운 거죠. 흉내를 잘 낸 거죠. 흉내를 잘 내다 보면 어떡해요. 모방에서 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모방에서 끝나버렸는데, 거기서 모방에서 다 태보해버린 거예요. 창조도 안 됐고 연습도 안 하고. 지금은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앞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다 연습을 하고 업그레이드 되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가수들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교육을 그렇게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을 밖으로 계속 끌어내야 돼요. 좋은 쪽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건데, 시대적 흐름도 있는데, 제가 늘 몇십 년부터 전에 얘기했는데, 기존의 학교를 다 통합해야 돼요. 초중고를 다 통합해갖고 한 지역에, 파주시면 파주시 어디 거점 지역에다가 학교를, 파주시 전체 학생들을 놀이공원 같이, 에버랜드 같이 이렇게 학교를 잘 꾸며갖고 놀이터로 만들고 거기서 다양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도 사회적 합의죠. 안 되죠. 이상이죠. 정교조가 있고 기존에 이권 세력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교육 같은 거 시킬 필요 없고, 지금 사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학교 내에서 경쟁적으로 인센티브 좋고, 학교 내에서 그 안에서 이제 세밀하게 다 이렇게 인센티브 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초대할 수 있게끔 교실 분위기, 말 그대로 그 과분위기를 다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뭐가 적성에 맞고 뭐를 잘하는가, 뭐에 대해 소질이 있는가, 이걸 다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 한 명밖에 안 태어나면 그 한 명이라도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국방, 모든 거에 다 생각했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안이 없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대안을 해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비현실적인 거 이상주의인데, 제가 이상주의예요. 이상주의고, 제가 이제 이거 이상을 피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세상에 딱 등장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돈이 백이고, 돈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만. 얘는 안 가. 계속 붙어 있어요. 보통 다른 개들은 질려갖고 집에 가버리는데 얘는 그냥 다 붙어요. 얘는 소문났어요. 동네에서 지혜로운 개라고. 제가 키워봐도 가장 지혜로워요.
개 중에서도 똥개지만. 개도 우리가 차별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개도 차별하는 인간들이 왜 사람은 차별 안 하겠어요? 더 심하게 하겠죠. 다 모순이죠. 저 자신도 모순일 수도 있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을 받드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있고. 이제 정치 시즌이 다가왔으니까 이상한 놈들이 이제 막 전면에 좋은 놈으로 해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뻘굼 나타나는 거예요.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럼 그걸 갖다가 또 분명히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닌데도, 이를테면 자기 당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 당에서 막 이렇게 선전을 해줘요. 좋은 놈이라고, 같은 편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세력은 겉모술수가 좋다는 거예요. 잘나서 이렇게 그들이 좋은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정당이 아니더라도 속임수를 잘 써갖고 국민들을 잘 속여갖고 된 거고, 아무리 지금 유튜브라도 이렇게 정보가 좋아도 사람들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또 그렇게 또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지금 뭐 부정선거니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갖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사회가 또 그런 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로 승부 조작이니 뭐 내부 조작이니 뭐 이렇게 증거들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에서도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대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천성천하 유아독조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혼자 어떻게든지 세상에 나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될 것 같아 갖고 했는데, 이게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혼자 시도를 계속 하는데 될 것 같기도 해요.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항상 있으면 항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복하려고 하는 곳이 너무 거대해요. 물질적으로도 거대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정복하려고 하는 그 내용 대상이 너무 난해해요.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복잡하면서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야 되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뭐 정복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물론 제가 정복하는 것에서도 누군가는 많이 정복을 했겠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에베레스트는 정상적인 정석으로 이렇게 등산 평범하게 해갖고는 거의 정복 못한다. 많은 부수적인 걸 지원했을 때, 뭐 헬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했을 때 정복하는 거지, 순수하게 혼자 이 개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옆에 뭐 누군가 도와줬다든가 뭐 지원을 해줬으니까 올라갔지, 나처럼 맨땅에 그냥 이렇게 딱 내가
등산복 딱 입고 혼자 그냥 탁탁탁탁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혼자 그냥 맨몸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거 딱 들고 이런 거야, 이런 개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같이 뭐 지원을 받고 물자도 좀 지원받고 이렇게 뭐 해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나름대로 이제 잘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혼자 제가 말이죠, 혼자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역부족인 거예요. 분명히 저기 올라가면은 천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젊었을 때는 뭐 연습하고 계속 뭐 체력을 키우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60이 되잖아요. 체력이 있으면 돼. 젊었으면 계속 또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60이 되다 보니까 아, 저기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내가 진짜 세상에 이만큼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중턱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중간까지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이, 독불 혼자는 안 되겠다. 도저히 누군가와 같이 가야 되겠다.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거 유튜브도 에베레스트 산에 다 올라가서부터 그때부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은 누가 저한테 관심을 갖겠어요. 하지만 제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내가 여기 정상에 올라왔을 때 하면 그때서는 막 관심 폭발이잖아요. 집중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 그런 사람이 못 될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도 또 뭐 관심 안 갖고 그럼 또 올라가야죠. 올라가 봐야죠. 되든 안 되든 아직 생명이 있고 또 올라갈 육체가 있으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시도를 하면서 그건 또 그대로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치부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난 이런 놈이니까 같이 가자. 같이 한번 가보자. 같이 갔을 때 여러분한테 뭐 실망 안 시키고, 여러분들은 실망 안 시키고 같이 그 에베레스트 산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같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나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윈윈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제가 제 동영상을 보니까는 한 300분 정도, 300에서 400분 정도 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아유 이게 뭐지 하고 바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뭐 저하고 성향이 안 맞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 300~400분 정도는 저한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놈 뭐지? 어떤 놈이지?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버크셔처럼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거는 딱 3가지예요. 종합금융, 재단 산업, 그리고 개발 게임이라든지 소프트 쪽, 엔비디아 같은 이런 미래 산업. 그럼 제가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MMORPG에서 전섭 지존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괜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섭 지존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게임 회사가 만드는 앞으로 미래 업그레이드 할 다음 패치를 갖다가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정상에서 아까 에베레스트 선을 얘기했듯이 정상에서 밑을 내다보듯이 운영진이 어떻게 패치를 해야지만 유저들이 떠나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고, 어떤 식으로 패치를 해야지만 유저가 더 많이 유입되고. 운영진이 칼자루를 적긴 하죠. 행정적으로든 정치적으로, 또 운영면에서. 그렇지만 스토리 앞으로 돌아갈 시나리오는 지정급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어요. 제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패치가 어떻게 돼야지만 우리가 유저들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가고, 이걸 갖다가 랩업을 통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패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지존이라는 사람들은, 게임에서 지존이라는 사람들은 운영진을 해산하고 해서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근데 랩업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레벨이고 막 이렇게 좀 버벅거리는 애들은 뭐가 뭔지 모르죠. 바쁘죠. 근데 제가 이게 지금이야 이제 다 고수죠. 지금 한 20년 30년 됐으니까 온라인 게임이. 지금은 대부분 다 고수가 됐는데, 당시 2000년 요때는 진짜 고수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동생이 게임은 뭘 잘했냐면, 저는 게임에 그렇게 막 손재주 있고 과학적이지 못한데 동생은 과학을 잘했어요. 수학도 잘하고. 그리고 게임을 잘했어요. 게임을 잘해서 동생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이렇게 잘 보는 거야.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고는 그 길을 다 애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갖고 동생은 돈을 넣고 게임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게 없고 돈부터 먼저 넣고 경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데미지가 엄청나죠. 동생은 데미지가 별로 없으면서도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게임을 원래 잘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그때도 영상에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제비우스라든지 게라그라든지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이런 게임을 진짜 돈 주면, 야 빨리 너 돈 주고, 가게 주인이 돈 주면서 야 그만하고 가라, 이런 애예요. 타고난 거예요. 순발력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애가 이제 컴퓨터를 접했으니까, 그때 당시 온라인 게임만 아니라 CD 게임 같은 거 나왔잖아요. 뭐 디아블로라든지 뭐 삼국지 시리즈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캐스트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게임이라든지 게임 나와도, 동생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땐 게임 몰랐어요. 동생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빨리 아이템도 최고 좋은 거 차버리고, 한 게임 같은 것도 뭐 몇 조 같은 거 그냥 만들었고 친구들 다 놀아줘 버리고, 게임에서도 막 아이템 그냥 최고 먼저 좋은 장비 차가지고 친구들 다 놀아줘 버리고, 이런 아이라고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데. 내 동생 딱 하면 그런 쪽에서 그런 동생하고 게임을 했으니까 잘했죠. 근데 동생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무를 겸해야 되는데 무인이에요. 게임에서도 사냥을 잘하는 아이가 되어갖고, 동생 같은 스타일은 그냥 사냥터 가서 좋은 물건 빨리 가서 캐갖고 그냥 내가 장비 차고 그러면 그걸 하니까, 동생은 사냥터에서 아이템을 사면은 그냥 바로 최저가로 팔아버려요. 장사라는 건 안 하고 생산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말하는 유통업자가 아니고 산지, 생산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어때요? 약하죠. 이익이 별로 없죠. 영양가가 없죠. 그래도 생산자에서 물건, 좋은 물건을 많이 패오니까, 생산하니까 경쟁력은 있었지만 실제로 중간 마진이 다 먹어버린 거죠. 저는 근데 남아서 최근에 아는 거예요. 동생이 그런 게임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동생은 늘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냐면, 지금은 생산자 시대가 아니고
중간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생산자는 별로 이익이 없잖아요. 장사꾼이 돼야지 돈을 벌지. 저는 남아갖고 또 제가 모든 걸 한 뿌리를 뺀다 그랬잖아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섭 지존하면서도 동생이랑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명품 온라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경제학 박사. 저는 그때 당시에 경제학 박사가 대단한 줄 알았죠. 그때는 어렸으니까. 지금은 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경제학 교수가 6개월만 우리처럼 온라인 게임을 하면 명품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 게임에서 경제를 못 잡아요. 지금이야 그냥 막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들 다 해쳐먹으니까 돈 벌려고만 도박판을 만들어버렸죠. 그때 당시 2000년대만 2000년, 2001년 이때, 2002년 이때는 2001년 이후에 했군요, 게임을. 물론 그 전에 이제 시드 게임도 꾸준히 했고 동생 때문에. 근데 그때 게임을 2000년 초에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지존이에요, 전섭 지존. 저희가 사냥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2등이 6개월 정도 했을 때 우리를 추월했나? 아마 거의 뭐 추월을 못했어요. 얼마나 내보를 잘해버렸는지. 전설이 전설. 전설이에요. 저희가 이제 마을 같은 데 이렇게 나타나면 팬카페가 있을 정도예요. 내 캐릭 봤다고 막 댓글이 막 올라와요. 월드창에. 내 어느 마을에서 내 캐릭명 봤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봤다고. 왜 그냥 우리는 사냥하면 캐릭 자체가 마을이 안 와요. 사냥터에만 있어요. 24시간. 난해한 사냥터에서 좋은 아이템 키려고 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24시간 두들기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와요. 밖으로 나올 때는 특별히 뭐 정모라든지 혈원들 만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늘 군주를 하니까 게임에서 군주를 하다 보면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혈원들이. 그 군주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이 군주를 하다 보면 혈원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럼 얘네들이 온라인상에서 사람이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캐릭에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캐릭에도 다 인성 있고 그 안에 그 내면이 다 있어요. 게임에서. 그러니까 제가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걸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 캐릭들을 관찰하잖아요. 군주가 혈원들과 인사하고 말하고 또 사냥터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울리다 보면 그 캐릭이 온라인이지만 인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관찰하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얘네들 꾸준히 이 사람들 이 혈원들을 관리하고 그 주위에 같이 만나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이 유저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 유저의 그 유저가 왜 게임을 하는지 그 성격,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배려하는 사람인지 이게 다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사람 마음을 잘 읽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렇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그 온라인 게임에서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내면을 보잖아요. 온라인상에서는 유저의 그 캐릭을 보니까는 그 사람 움직이는 걸 모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니까. 유저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잘 알죠.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막 부닥치면서 보잖아요. 현실에서 보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을 관찰하니까는 생각하고 관찰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게 뭐 내가 신이에요. 사람 딱 보고 그렇게 알게? 아니죠. 연습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개소리가 계속 뭐 교만하고 뭐 개소리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제가 경제학 교수가 한 6개월만 온라인 게임을 우리처럼 24시간 두들기면은 명품 게임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경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
지금 국가라든지 사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얘기하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게임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지금은 게임이 어떤 시장이냐면 완전 도박판이에요. 완전 도박판. 그전에는 유저들도 좀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유저도 나눠 먹고 작업장도 나눠 먹고 운영진도 나눠 먹고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회사도 나눠 먹고 지금 어떤 개념이면 회사가 한 90% 먹고 회사가 한 8, 90% 먹고 80% 먹고 작업장이 한 10% 정도 먹고 10% 이상 될 수도 있고 일반 유저들이 한 몇 프로 먹고 이런 구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회사가 한 50, 40%, 50% 먹고 작업장이 한 30% 먹고 유저도 한 20% 먹고 이럴 때 비율이 좋았어요. 지금은 쏠렸어요. 회사가 한 90% 먹을 거예요. 90% 다 먹어버리고 운영진이 저희 작업장들이 한 5, 6% 먹고 한 7, 8% 먹고 일반 유저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수익은 뭐 거의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 유저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게임에서 버텨내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다들 돈으로 버티는 거죠. 돈을 그전에 벌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지금은 돈을 투자하는, 돈을 쓰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쓰게끔 만들어버렸어요. 회사로 다 충성, 교주가 사이비 교주가 이제 돈 다 갖고 와라, 너네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그러면서 게임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게임에 이제 전설주 정도 하면 저 같은 경우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기획자잖아요. 그 온라인 게임을 생각하고 명품 게임을 생각하고 제가 그때 막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명품 게임은 어떤 게 명품 게임,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막 그런 걸 갖다 또 제가 또 커뮤니티 사이트, 게임 사이트 이런 데도 막 올렸어요. 그게 거의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제가 생각했던. 뭐 지금은 게임도 등급, 게임에서도 뭐 등수라든 이런 게 딱 나오고 아이템 거래라든 이런 거 제가 토글 같은 거 없애야 된다 그랬거든요. 토글 같은 거 없애고 그래. 지금도 토글 없애고 제가 글 올렸던 시대 그때 앞서갔던 생각이 다 돼. 근데 제가 뭐에 부닥쳤냐면 중독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임은 너무 중독성이 강해요. 중독성이 강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임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뭐 재벌 회장도 할 수 있고 일반 서민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어울리는 게임이에요. 누구나 부담 없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즐길 수 있고 함께해서 좋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같이 해도 좋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돈을 벌게 해주고 있는 사람은 돈을 써도 즐겁고 그 사회 그 이상 게임에다 이상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이상 세계. 그럼 그걸 만들었을 때 이거 중독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회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고 다 게임을 할 수 있고 게임에 너무 파고들면은 지금도 문제가 뭐예요? 컴퓨터의 등장이 결론은 인간을 윤택하게 하고 어떤 발전된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또 더 발전돼갖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또 이게 더 발전된 AI, GPT 이런 거. 이게 되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어?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죠. 인간이 이제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이제 객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이 지구에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저희 세대에는 뭐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미래를 봤을 땐 그래요.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고 인간들끼리 재미가 없고 인간이 아닌 그런 것들이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문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쟁 같은 것도 드론 같은 게 날라와서 막 공격하고 우리가 로봇하고 막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그거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이게 개가 이런 개가 지금도 막 무서워서 사람들 막 도망가고 난리가 아닌데 이게 로버트가 돼갖고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벌도 막 무서워서 우리가 벌도 막 물리면 죽고 막 이렇게 산에 가서 벌만 봐도 이렇게 막 피하고 그러는데 벌이 이게 로버트가 돼갖고 총을 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그게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다 뭐예요? 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돈.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런 중독성 강한 게임은 만들면 안 되겠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 벌려고 이런 게임을 만약에 생각해갖고 만들면은 재앙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한테. 인간이 유익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발명품들이 등장하는 과학,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더 멋진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돈 벌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양심상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등장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너무 인간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고 인간한테 치명적 불행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시를 안 시킨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발명품들, 이런 과학품들은 다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그 발명품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앗아가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발명품으로 인해서 인간이 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멈춰야 돼요. 우리가 가다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다가도 이제 내려야 될 게 있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달리더라도 이제 뛰어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세계가 사람 죽이려고 막 드론 만들고 막 그냥 막 핵무기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만 그게 나쁘다고 해서 그 인간을 갖다 재앙으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 막 멈추면 안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지만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강해졌다고 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해지면 안 되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내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 강해진다. 이게 좋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돼요. 이 강한 나라에서 계속 발전하면서 진짜 선하고 좋은 사람, 성군이 나타나면 되죠. 근데 이 폭군이라든지 이상한 놈이 나타나 버리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참모들 어떤 사회적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고 이렇게 해서 뭐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질은 국가와 국민 뭐 이런 식으로 본질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진 않았잖아요.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본질에서 이렇게 또 아이디어도 많았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국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국민 자체를 한국인들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그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을 사랑하다 보면 신이 돕는다고 아이디어라든지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나마. 근데 지금 대통령 된 사람들 쭉 보면 나라와 국민은 뭐 물론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고 자기 안위를 위하고 자기 뭐 어떤 출세를 위하고 권력을 위하고 돈을 그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이제 지금은 완전 막정이 돼버렸죠. 완전. 그게 내려오다가 이제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인간 말종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인간 말종을 갖다가 좋다고 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망조가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 이것이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냐? 지혜롭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변태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과학영 공상 영화나 이렇게 보면 뭐 사이버 보그처럼 이렇게 인간이 상식적이지 않아져가는 거예요. 점점 인간의 어떤 그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틀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고 변태들이 나타나, 정신병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비상식적인 게 그냥 상식적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차 안에 옆에서 돌겠다. 얘는 그래도 자는데 쟤는 머리가 최고 좋은 가장 영리한 개는 안 자고 나만 똘똘하게 쳐다봐요. 얘는 자는데 안 가고. 개들이 이래요. 개들이 엄청나게 영악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가 우물한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냄비 끓는 물 속에 끓이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우리는 죽을 때 되면은 이게 죽는구나, 하고 죽는 거야. 죽는구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다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갔고, 다들 이제 정신 차려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풀어나가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아직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어차피 어떻게든 이제 알았으니까, 문제의식을 했으니까 풀어나갈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못 풀어나가면 못 풀어나가는 대로 가야죠. 우리나라도 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도 다들 뭐 제가 또 모르는 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산골짜기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보다 더 칼절해지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보는 눈이 있겠죠. 믿어야지 뭐 어떡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제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라가자. 그 세상 또 에베레스트산 너무 또 그 너머에 또 뭐랄까,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세상의 부를 다 얻으면, 우리가 함께 뭔가 큰 뜻을 이루면 또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눌 것도 많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개척할 게 너무 많잖아요. 새로운 사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생각하는 게 많고, 제가 주식 얘기하는 것도 주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는, 제가 이제 제 카드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놈이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놈이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잃을 것도 없잖아요. 잃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문제를 줄게. 그곳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본질을 몰라요. 우리가 본질이 뭐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세상이 다 도박판이잖아요. 도박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도박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말에 공감할 수가 없고 제 영상을 아마 떠날 거예요. 근데 세상이 도박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세상이 도박판이에요. 도박판에서 딱 한 가지 도박만 해야 돼요. 다른 도박은 다 구차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의식주만, 인간은 의식주가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구차하다. 도박판에서도 본질만 알면 돼요. 도박의 본질은 뭐냐면 홀짝이에요. 홀짝. 도박은 그냥 홀짝이에요. 내가 도박판에 들어갔을 때 홀짝 게임만 하면 돼요. 다른 게임은 다 구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짝 게임을 잘하다 보면은 주식도 다 보이고 부동산도 보이고 세상의 모든 도박판이 다 보이는 거예요. 홀짝 게임에서 홀짝 게임만 이해하고 홀짝 게임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홀짝 게임만 정복하면은 세상의 모든 게임은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식을 논하는 것도 홀짝이에요. 홀짝. 이거 아니면 저거. 거기서 이제 가지를 치고 이제 분석을 하고 뭐 몇 포인트 이렇게 잡는 거는 제가 큰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요. 주가는 흐름 어떻게 갈 것이다. 앞으로 어느 주식이 뜰 것이다. 대가리만 이렇게 머리통만 알고 있으면 뭐 지금 뭐 하루에 뭐 몇 프로 오르고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커버가 돼요. 멀리 보는 놈,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놈하고 바닥에서 기는 놈하고 누가 더 결론이 이기겠어요? 칼자루 짚는 놈하고 칼날하고. 주식도 흐름을 알고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 알고 앞으로 내일을 내다보고 모레를 내다보고 1년을 내다보면 어떤 주식을 실패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주식을 했다니까요. 운이 좋았던 거죠. 워렌 버핏은 자기가 이를테면 이 주식은 망하지 않고 뭐 믿져도 본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를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운도 따라야 되죠. 그치, 운도 따라야 되지만 준비도 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오래 버틴 거예요. 그 성격하고도 맞아야 돼요. 시대적 흐름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 같은 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중국도 시진핑이 되고 이렇게 뭐 독일도 메르켈 같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그 망조가 되려고 한 거. 다 그냥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냥 그 시대적 흐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진짜 완전히 막장이잖아요. 막장 세계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어디로 튈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독불장군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하자. 뭐 이런 거예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봐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도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저도 축구하니까 들어갈게요. 영상은 뭐 얼마나 찍었나? 한 1시간 몇 분 찍었겠죠. 1시간 30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개소리 헛소리 쭉 했는데 안 보더라고요. 제 영상. 이 동영상은 그러면 일단 남겨놓으면 제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많이들 볼 거예요.
자서전식으로 제가 했던 말, 이놈이 무슨 말 했을까? 제가 이제 그때는 제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르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날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목요일장인데 목요일장에 저는 400을 넘을 것 같기도 해요.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오르는 쪽으로 배팅을 할게요. 주식이 오르는 쪽으로. 오늘 만약에 또 이렇게 어저께 올려놓고 어저께 3,900 60 몇 가지도 올라갔더라, 61까지도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 올려놓고 또 목요일날 또 떨어뜨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리고 금요일날 조정을 할지, 일단은 요번 주에 아마 올 연말까지는 4,500까지도 얘네들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보수론이, 우판이 이재명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더니 이렇게 이재명을 갖다가 지금 시대에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식 혹시라도 한다면은 다 매도하세요. 주식을 같이 우호적인데 제 방송을 안 본 사람들이 있다면 다들 전달해서 주식을 다 매도하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이재명을 잡는 방법이에요. 주식을 다 던져야 돼요. 그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어야 돼요. 판을 엎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차피 판을 엎어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질러도 다 밭을 다시 한번 갈아엎듯이 새로운 농사를 짓고 국가를 운영하려면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물론 저도 알죠. IMF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많이 알죠. 그럼 우리가 IMF가 생기면서 어떤 그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비정규직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지만, 그때 또 IT 붐도 일어났고 또 얻는 것도 있어요. 지금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돼요. 나라의 모습을, 국가의 모습을. 그때 다시 이번에 만약에 애국 자유시민들이 주식을 다 매도하고 어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공감대 속에서 세상이 바뀐다면 그때 다시 의논하면 돼요. 판을 다시 짜면 돼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은 다 끌어내려갖고 그들에게 죗값을 물어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한번, 국가를 새롭게 건설한다 그럴까? 만든다 그럴까? 창조적 생각으로 갖고 한번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진짜 큰일 나요. 끝이에요. 끝.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판을 바꾸고 시간을 자꾸만 끌면은 결론에는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애국 자유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가 잘못된다고 자각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주식하고 관련돼 있거나 그러면 주식을 다 매도하고, 주식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걸 갖다가 다 달러로 만들어 갖고 있다가 달러가 필요한 시점에 그때 다시 참았다가 분출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돈을, 도박성을 그때 분출하세요. 좀 참으세요. 몇 배 더 이익 보는데 못 참아요. 그거 아마 그때 제가 99년도 그 폭풍장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최하 5배에서 몇 수십 배 다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제2의 IMF 오면은 주가가 다 떨어지면 바닥 치더라도
해사는 망하지 않잖아요. 물론 중국 놈들이 지금 걱정이 뭐냐면 IMF가 많이 터지면 중국 자본이 다 들어와서 다 잡아버릴 거예요.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싹 쓸어버릴 텐데, 그래도 우리가 현금을 쥐고 있으면 기회가 있잖아요. 가진 게 있으면. 뭐 그때는 애국 자유시민들이 펀드를 만들어갖고 해서를 좋은 기업을 또 자체적으로 인수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세상을 얻을 방법도 많잖아요. 자본이 없어서 그렇지. 좋은 쪽으로 자본이 없으니까 세상을 못 얻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뜻이 있다면, 자본만 있고 그러면 투자금만 있고 이렇게 미천만 있으면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준비를 하세요. 지금 매도하면 다행히 이재명이가 주가 5천 얘기했으니까 계속 받아줄 거예요. 외국인이 받아주든 기관이 받아주든 우리가 매도하면은 받아줘요. 근데 욕심 부리지 말고 뭐 내가 4,500 되고 5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딱 지금이 좋아요. 지금 이 순간. 물론 지금 반대 매매가 너무 부담돼 갖고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도 뭐 그래도 그걸 감안해 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이너스 나더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이 살 길이에요. 왜 그냥 제가 걱정하는 게, 얘네가 5천까지 잡아놔도 어떤 운이 그냥 가는 건 맞아요. 가려고는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기산이라는 좋은 요점 지역을 차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주가 5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4천까지는 버텨줘요. 우리나라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버티는데, 이제 외국인 자본이 4천 이상서부터는 밀어줘야 돼요. 일단 중국 자본이. 그 요번에 미국 자본까지 건드는 것 같아요. 미국 이재명이가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옛다 다리 하나 중국, 옛다 갈비 하나 미국, 옛다 민주당 우리 패거리 꼬랑지 하나, 옛다 하고 머리 다 쪼개주는 거예요. 자기가 국민들 속여갖고, 국민이 주인이라면 주인 속여갖고 올해 농사 잘 일 테니까 소 한 마리 주세요. 큰 틀은 놈으로. 대한민국에는 소를 받아갖고는 제멋대로 그냥 다 놀아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놀아주고, 혹시라도 주인이 국민들이 알아챌까봐 꼬랑지 하나 주면서, 꼬랑지 하나 주면서 흔드는 거예요. 주면서 옛다 먹어라. 그 말은 무료 쿠폰이나 이런 거 주면서, 이 소 잡아먹는, 같이 잡아먹는 거다. 너네도. 그러니까 나한테 뒷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뭘 잘하냐면은 뒷감당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입마금 하는 짓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입마금 자금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변호사들이고, 자기 그 변호사들이 전면에 다 배치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의 내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걸 다 관찰하면 그냥 다 드러나요. 어떤 놈인가를. 진짜 인간 말종 새끼, 개새끼가 어디서 이 나라 대통령이 돼갖고 그걸 뽑아준 국민 개새끼들도 그렇고 다 섞여 있어요. 우리 개는 그래도 나를 갖다가 쫓아서 이렇게, 내가 쫓지만 않으면 우리 쫓아와서 이렇게 나랑 함께 하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개는 개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개예요. 제가 개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개예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개가. 그럼 이만 방송을 끄겠습니다. 바람도 불고. 오늘 수요일, 목요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찬합시다. 감사합니다.